넥슨의 매각 소식이 나왔죠. 단순한 썰이 아니라 넥슨의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회장과 특수 관계인인 아내 유정현 감사의 지분을 도이치증권과 모건 스탠리를 통해 2월 초 예비 입찰할 계획이라는 자세한 내용까지 보도됐습니다. 먼저 넥슨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넥슨은 94년 김정주 대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96년 전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으로 건실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내는 넷마블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글로벌을 기준하면 여전히 국내 최대의 게임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그러면 넥슨의 지분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주 대표와 부인 유정현 감사, 김 대표의 개인 회사인 Y키즈가 지주사인 NXC의 지분 9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XC는 넥센재팬 지분을 50%가량 보유하고 있고 넥센재팬은 넥슨코리아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들은 넥슨코리아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NXC이고 이번 매각은 넥슨의 게임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넥슨의 매각 이유로 거론되는 것들은 결제한도 제한, 청소년 셧다운제, 게임 사행산업 분류 등과 같은 게임산업 규제와 김정주 대표가 고교동창 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넥슨게이트 사건 등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대법원까지 거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심신이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넥슨 매각 사유의 전부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게임 시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8년 정체를 맞았던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2009년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생겨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에 비해 중국 게임 시장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2016년 기준 중국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1위 게임 시장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게임 시장 성장을 하드캐리하고 있죠. 이유는 게임 매출이 성장을 하려면 해외 시장, 그것도 중국에 수출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 게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7년 3월 이후로 외국산 게임의 판호 발급을 중단하면서 수출의 길이 막혔다는 점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좋은 빌미를 얻었으니 앞으로도 한동안은 판호를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넥슨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해가 더욱 빠릅니다. 넥슨은 일본 증시 상장을 위해 2009년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과 2010년 서든어택을 만든 게임하이, 엔도어즈, JCE 등을 인수했습니다. 이 중 네오플이 개발한 던전앤파이터가 효자 게임이 되어 주었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 네오플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40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넥슨이 인수한 2009년 1315억이 되었고 이후 계속 가파른 증가를 이어가 17년 무려 1조 637억을 달성했습니다. 17년 기준 던전앤파이터는 전세계 PC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 다음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9년 만에 영업이익이 무려 26배가량 늘어났는데요. 네오플을 넥슨에게 매각한 허민 대표는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군요. 17년 넥슨 재팬의 전체 영업이익은 약 905억엔으로 17년 말 환율 기준 8,856억가량입니다. 이 중 던전앤파이터 단일 게임의 이익 기여도는 무려 81%에 달하고요. 국내에서만 PC, 모바일을 통틀어 무려 53개의 게임을 퍼블리싱한다는 게 무색할 정도죠. 이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넥슨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2012년 김택진 대표이사로부터 NC소프트의 지분 15%를 매입하고 NC와 함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당시 세계 최대 게임사였던 일렉트로닉 아츠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무의에 그쳤죠. 이후 넥슨과 NC는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다 저성장에 몰린 넥슨은 돌연 NC를 인수하려고 했죠. 하지만 NC는 자사주를 넷마블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했고 넥슨의 NC 인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덕분에 넷마블은 NC로부터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의 IP를 얻게 되었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말게 되었습니다. 물론 넥슨은 그동안 게임 개발도 열심히 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서든어택 2, 스페셜 솔저, 다크 어벤져 3, X, 듀랑고 등등의 기대작들을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게임당 100억에서 300억가량의 제작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죠. 결정적으로 2016년 9월 넥슨 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김정주 대표가 고등학교 동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2006년 당시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 4억 2천만 원치를 무상으로 증여하고 상장 후 4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건입니다. 2년여에 걸쳐 김정주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기대작들은 모두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요. 모바일로 게임 시장의 축이 완전히 기울어졌음에도 뒤늦게 리니지 M으로 성공 가도를 이어가는 NC와 달리 모바일 시장 안착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주 대표는 내리막을 겪기 전에 정점에 있는 회사를 매각하는 선택을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행히도 넥슨에게는 텐센트라는 매우 좋은 인수 가능 대상이 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의 종합 인터넷 기업으로 게임 퍼블리싱 및 메신저, 핀테크 등의 15억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과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엇 게임즈도 모두 텐센트가 인수했죠. 한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600조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근 중국의 게임 규제와 성장 둔화로 가파른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넥슨 게임의 중국 퍼블리셔이기도 합니다.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 피로 2017년에만 넥슨에게 1조 570억가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1, 2, 피파 온라인 3 등등에 지불하는 라이선스 피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따라서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 1.3조에서 4조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넥슨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 동력을 일부나마 되살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넥슨 매각에 있어 김정주 대표의 검찰 조사, 국내 게임 규제는 작은 이유로 보입니다. 그보다 인지도 높은 게임 IP와 개발력의 부재, 이로 인한 성장 동력 미비가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김 대표의 넥슨 매각은 적절한 매각 대상자가 있을 때 회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김정주 대표는 회사 매각으로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매각을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